잊으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이런 일들이 낯설기만 하다. 천번만번을 질러도 내 심장은 강철처럼 되지 않나. 나는 위태롭게 걷는다. 내가 있는 세계 내가 있는 세계 그 세계는 붙어있고 두 세계는 너무 멀다. 눈부시게 웃는 사진 한 장에 매달려 오늘 산다. 너의 사랑만이 날 살게 해.
이 어둠은 오래지 않으리 이제 절대로 잊지 않을게 이제 우리 눈부신 아침을 맞이하리 그날이 오면 네, 12구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추모식에는 한국에서 지금 한참 투쟁 중이시고 그 추모식에도 열심히 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유가족분들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4.16 해외연대 미시간 세사모, 샌프란시스코 공감, 스프링 세계시민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모식은 추모 목련과 추모사 그리고 유가족분들과의 간담회로 이어지겠습니다. 추모식을 하는 중에 혹은 평상시에 가지고 계셨던 궁금함이나 그런 것들을 오늘 유가족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10월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그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또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올 때쯤이었습니다. 온산에는 단풍이 울긋불긋 아주 이쁘게 피어 있었고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그다음에 그 어떤 곳에서도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런 참담한 일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고 우리는 그 일을 이태원 참사라 부릅니다. 그 시간 그곳에 갔던 젊은 청춘들은 고된 일상 중에서 그저 그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싶어서 갔을 뿐인데 그 하루마저도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참사로 이어지는 날이었습니다. 평상시와 같은 일상을 누리던 가족들은 유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되었고 그 젊은 청춘들은 이태원 참사, 12구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숨막히는 그런 참사를 우리는 지켜보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참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유는 무엇일까? 이 참사가 어떻게 진실이 규명이 될 것인가? 이 참사의 책임자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을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지켜보았었는데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윤석열 정부는 끝이 났고,
이제 이재명 정부로 들어섰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하늘의 별이 된 159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묵념. 바로 다음은 이마리아님께서 추모사 해주시겠습니다. 이마리아님은 뉴욕, 뉴저지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추모사 부탁드립니다. 2022년 10월 29일,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극을 마주했습니다. 찬란한 청춘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날 밤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에 새겨졌고, 그들의 부재는 우리 사회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벌써 그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왜 그날 그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진실 규명과 정의로운 응답을,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올해 3주기 추모 행사 슬로건은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그들이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진실과 정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3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희생자들을 잊지 않겠다고, 그들의 삶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날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부디 하늘의 별이 된 그들에게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애도와 다짐이 가 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빕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마리아님,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추모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추모식에는 유가족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가족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가족분들 소개에 앞서서 송혜진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님이신 송혜진님, 송혜진님은 그 지금 잠시만요. 네, 송혜진님 지금 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송혜진님 저희 인사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송혜진 위원장입니다. 여기 한국은 지금 아침 7시 18분을 지나고 있네요. 근데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명단 목록을 보니까 정말 세계 여러 곳곳에서 들어와 주신 걸 보여지네요. 제가 재작년에 이러한 자리, 지금 해외 동포 추모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참석을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참석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 다양한 이 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3주기가 가까워오는 이 3년이 되는 이 시점까지 여러 곳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이태원 참사를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연대해 주신다는 걸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건 또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따뜻한 마음에 저희들한테 좀 많은 위로가 되긴 합니다. 3주기가 된 이 시점에서 사실 그렇게 눈에 띌 만한 변화가 않습니다. 변화가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제 진상조사가 시작된 이 시점이니만큼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이게 제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감시나 이런 제대로 되는지 그런 관심의 눈길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지난 3년간은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는데요. 새 정부가 바뀌고 나서 그래도 저희 유가족들한테 어떻게 진상규명의 해결 의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표현을 해주고 계시기는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유가족들 또 다 함께 힘들고 지치더라도, 잊지 않고 여러분들 이러한 멀리 있는 곳에서 저희를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항상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 군데에서 추모식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뭐, 한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 그 다음에 또 어떤 가수분이 오셔서 추모식도 함께 해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조금 더 힘을 내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인사말 먼저 듣겠습니다. 어, 이상은. 이상은 님의 아버님이시고 어머님이신 이선아님, 강선미님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은 실비아 아빠 이성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기억하시고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는 조금 이따 나눌 건데 혹시 더 인사말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아, 아니, 오늘은 인사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저희 김재강님의 아버님 김영백님 오셨습니다. 인사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오늘 아직 참석 안 아직 하셨나요?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시면 하고요. 다음은 우리 진세은님의 고모님, 진창희님 인사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 네, 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세은 고모 진창이고요. 저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운영위원들이 대전, 광주, 전주 분들이 활동하고 계셔서 전국적으로 먼 곳에서 서울에 모여가지고 활동한다 생각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아요. 한국 내에서만 계신 게 아니라 보시면 전 세계에서 저희 유가족분들과 함께 12구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해서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연주님의 아버님, 유형우님, 인사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저 지금 서울은 이른 아침인데요. 방금 일어나서 부랴부랴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접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음, 29일 추모식에도 항상 지켜봐 주시고 저희 아이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기억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다 부르고 싶은데 마음속으로 이미 저희 여기 참석하신 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아이들 이름이 하나하나 다 새겨져 있습니다. 기억하려고 오늘 저희 여기 모인 자리니까요. 오늘은 조금 더 마음껏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지연님 어머님, 정미라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소리가 안 들리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멀리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저희를 잊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유가족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유가족분들께서 함께 참석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질문 막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참석하신 김에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 짧게 좋아요.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3분도 좋습니다.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그다음에 저희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 송혜진 네. 죄송한데 저희 유가족분들 중에 아직 인사 나누지 못한 분들이 네네. 계셔서요. 좋아요. 네, 네네. 알려주세요. 네, 음. 문효균 아버님이랑 신애진 어머님, 아버님 인사 아직 못 아, 나누신 것 같아요. 네, 인사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효견 아빠 문성철입니다. 안녕.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저는 전북 전주에 살고 있고요. 김미라님을 얼마 전에 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네, 저는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사회적 연대라는 말을 자주 들었었는데 그때는 이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3년간 싸우면서 이 연대라는 게 모든 걸 바꿀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 연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외에 계신 분들이 저희를 응원해주고 같이 가겠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힘이 많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진아빠 신정섭입니다. 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뵈니까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 같아 반갑고요. 어제 그 시민 추모식에 처음으로 외국인 희생자들이 정부 초청으로 어, 많이 오셨어요. 어,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 정부를 세운 국민 주권 정부를 세운 효능감을 어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도 인사 말씀 잠깐 나눠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혜진 엄마 김남희입니다. 이렇게 매해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그 말씀이 또 왠지 저희가 또 가슴이 아픈데, 1년에 한 번만 만나면 안 되는데, 그쵸? 저희 이제, 네, 이렇게 자주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함께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사실은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1년에 한 번만 뵙는 것이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자주 뵙는 시간을 저희가 추모식 외에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특히나 우리 전주에 가서 배웠던 네, 문혁인 아버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일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였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하면 저희가 오늘 참석하신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만큼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우리 이재현 님, 어머님이신 송혜진님, 어, 아시다시피 재현님은, 어, 159번째, 네, 마지막 희생자였습니다. 음, 저희가 늘 말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참사 이후에 2차 가해들이 문제가 늘 되고 있죠. 그 2차 가해의 그 힘듦이 재현님을, 네, 159번째의 희생자로 만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어, 일이기도 합니다. 재현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 그쵸? 12월에 네, 별이 되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현님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 재현님에 대한 이야기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재현이는 이제 다른 희생자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어렸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그날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태원 할로윈 구경 간다고 아마 처음 갔었던 날이었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특성이 그렇긴 하지만 친구들과 노는 거를 세상 제일 행복해 했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어리고, 좀 더 개구지고, 좀 더 철이 덜 들은 그런 아이였었고요. 그래도 참 가기 전에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또 여기저기 자기의 흔적들을 남겨줘서 또 가족들은 그걸 보고 아유, 이놈이 가면서 참 우리한테 미안했구나. 우리를 참 사랑하기는 하는구나. 친구들이 정말 많이 보고 싶었구나. 자기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저기 남겨준 그런 흔적들을 보고 있으면 아유, 같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마음이 좀 따뜻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또 우리 재현이도 그래도 먼 곳에 있지만 이러한 따뜻한 기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갔다 비디오를 봤잖아요, 이번에. 네, 어, 하림 가수님 오셔서 하실 때, 아, 아유, 정말 세상 개구진 얼굴로, 네, 머리 스타일을 어찌나 신경을 쓰던지 그 짧은 비디오를 찍으면서도 맞아요. 네, 계속 머리를 만지면서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노래도 불렀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참 노래는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재현님을 기억할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비디오를 언젠가 또 저희가 한번 볼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이상은님의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상은님에 대한 기억을 잠시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상은님은 1997년생이었어요.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회계사를 준비했었고, 준비가 아니고 였고, 정말 똑똑한 친구였더라고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 본인이 가고 싶어 했던 직장에서 그 합격 통지서를 받으셨다는 예,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상은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은이는 합격은 아니었는데 기사가 잘못 났어요. 그랬어요. 2차 면접의 결과가 왔었는데 음. 예, 그때 당시에는 기사를 정정 보도해 뭐 이런 생각을 못해서 네, 그거는 못했는데 네, 괜찮습니다. 아무튼 2차면은 합격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상은이가 2022년 8월에 이제 여름학기를 졸업을 했고, 그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제 공인회계사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막 한참, 네,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그 준비를 하고 꿈을 펼치기 직전에 이태원에 친구랑 놀러 갔다가 참사를 당했는데 저희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에요. 그래서 음, 외동딸이고 그래서 사실은 엄마 아빠랑 사실 친구처럼 지냈다라고 해야 되니까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네, 친구처럼 음, 이렇게 허물없이 이야기 나누고 그랬는데 네, 그런 기억들이 이제 자주 나고 상은이가 이제 공부를 합격하기 위해서 한 2년 넘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저랑 삼시세끼 밥 먹고 이제 금요일마다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집에서 고기 데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고기 먹으면서 이야기 나눴던 생각들이 많이 나고 상은이는 이렇게 또 잘 웃는 친구였는데 그 웃음소리가 굉장히 경쾌해가지고 이제 상은이가 웃으면 주변 사람들이 같이 웃고 싶어 했던 게 가장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도 우리 상은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으신 거, 우리 함께 기억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항상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상황이 태어날 때부터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사랑을 많이 못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었지만 밥 먹자 그러면은 한 번도 투정 없이 나와서 밥 먹고 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했지만 엄마 아빠를 많이 배려를 해주고 했던 것 같고 나름 본인이 열심히 어떤 살아왔던 그런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그런 상은님의 기억이 엄마 아빠를 힘들게도 하지만 또 버티게도 하는 그런 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조금 더 힘내서 저희 할 수 있는 거 한번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김재강님의 아버님, 네, 김영백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도 안 오셨나요, 혹시? 네, 네네, 못 알겠습니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진세은님의 고모님, 진창희님, 우리 진창희님을 기억하는 네,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 진창희님은 2001년생이고요. 네. 진세은, 네, 김세은님. 진세은, 죄송합니다. 진세은님은 네. 2001년생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집안에서 완전히 그 웃음 포인트였다라고 기사를 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고, 네, 사진을 찍을 때 늘 이렇게 V자를 그리던 사진을 많이 했었다고 했는데, 네, 그거는 또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희 우리 진세은님에 관한 기억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사 당시 22살 성공회대학교 3학년이었고요. 코로나가 시작될 때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제대로 MT를 간다든지 이 오프라인 강의를 좀 마음껏 듣는다든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 생활에 대한 아쉬운 점을 많이 갖고 있다가 이태원에 놀러 가게 돼서 그때 친구들이랑 굉장히 즐거워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됐고요. 세은이네 가족이 네 식구인데, 언니가 있어서 자매가 잘하고 있는데, 언니가 굉장히 성격이 똑부러지고, 똑똑하고 이러니까, 세은이가 동생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기분을 맞춰주고, 언니랑 아빠랑 사이가 안 좋으면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항상 밝고 싹싹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나 고모를 만날 때도 먼저 달려와 주는 그런 조카였거든요. 온 가족이 이렇게 코로나에 걸려서 명절에 시골에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자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러 가야 된다 하면서 혼자 기차 타고 와서 대전에 와서 성심당 빵을 사가지고 할머니 댁이 있는 옥천에 가서 성심당 빵을 자기가 최고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라고 하면서 할머니께 드리던 그런 귀엽고 재밌고 싹싹했던 그런 조카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은님이 아주 유쾌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빵을 가지고 갈 정도로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네,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유연주, 유연주님의 아버님 유형우님. 아, 예, 제 네. 딸은 제가 아빠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어디 하나 빼놓을 데 없이 다 소중한 딸아이였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어, 그냥 모든 면이 다 그냥 사랑스러운 그런 딸아이였습니다. 또 어디 가서 제가 자랑 한 번 안 했어요. 그, 아, 그냥 하루하루를 너무 소중하게 살아가던 자기 꿈을 위해서 그런 아이였고, 또 성격이 강직하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그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 일 예를 하나 얘기를 하면, 공부하다 친구가 배고프다고 하니까 친구 보고 나가자고 했대요. 그러면서, 어, 데리고 간 곳이 교장실로 데리고 갔답니다. 교장실에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 공부하다가 배가 좀 고픈데, 어, 교장 선생님 저희 짜장면 두 그릇만 시켜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시켜준다고 하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시켜주면은, 뭘 해줄래? 그랬더니 자기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뭐, 연주의 그 다이어리 플래너를 보면 항상 하루하루를 다짐하는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해 봄에 보면은, 3월 달인데요. 넘어진 것은 당신의,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네. 잘못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일어서지 않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음, 이런 명언들을 항상 이렇게 하루하루 남기고, 음, 뭐, 3월 8일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1학기 시작, 빡세게 달려보자. 음, 이러면서 하루하루에 자기가 할 일들을 항상 기록해 놓고 그걸 체크하고 이렇게 살아가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10월 29일 그날을 마지막으로 다이어리가 지금 할 일들이 멈춰 있습니다. 이게 저는 항상 마음에 좀 걸리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못다한 일을 아빠가 조금이라도 뭘 꿈이었던 거를 해줄 수 있을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변 분들이 도와주셔서 지난번에 명예학사학위도 받았고 그 꿈이 뭐 사이버 경찰관이었는데 명예의 경찰이라도 제가 받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연주님이 아르바이트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대학을 들어간 이후에도 엄마 아빠한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학비를 해결하고 용돈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뭐, 공부도, 뭐, 토익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랬던 아주 당차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네, 그런, 어, 따님이셨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게 한 분 한 분 그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참, 네, 여전히 힘들군요.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저희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지연님의 어머님, 정미라님. 네, 네, 우리 네, 지연님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네, 7년 네, 이었던 좋은 남자친구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때였다라고 제가 봤습니다. 네, 그 이쁜 사진도 되게 많이 간직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연님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사진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이게 백그라운드가 있을 때에는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네, 아, 잠시만요. 여행을 너무 좋아했고요. 그리고 하루를 알차게 계획을 잘 짜서 사는 친구였어요, 우리 딸은. 어, 바쁜 와중에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 너무 계획성 있게 잘했었고, 엄마 아빠한테 걱정 안 끼치려고 혼자 잘했던 큰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였고, 예쁜 웨딩 사진 너무 잘 찍어놨었고, 했는데, 마지막 인사가 엄마 이거 잘 찍으면 우리 예쁘게 예쁜 사진 잘 골라서 어떤 사진을 식장에 놓을지, 우리 엄마 잘 찾아보자. 그런 말도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어, 지연이는 그 사진을 보지 못하고 갔습니다. 나중에 그 파일 열어보고 많이 울고 힘들었었는데요. 그 안에 그 사진 영상 속에서 지연이 3살 때, 5살 때, 뭐 10살 때 그런 표정들, 웃음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지연이가 그 속에 다 있구나 그런 거 기억하고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음, 제가 지연이한테 참 위로를 많이 받고 지연이한테 제가 힘을 많이 받았던 엄마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딸은 그런 아이였고 나중에 들었는데 어, 저희 할머니나 지연이 외할머니하고 서로 저 몰래 많이 이야기하면서 할머니들한테도 큰 힘이 되었던 우리 손녀딸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 파김치, 뭐 미역국,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어떻게 끓이는 음식에 대한 얘기는 할머니들하고 소통을 했었고 다른 이야기들은 또 아빠랑 또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친근감 있게 살았던 우리 멋진 딸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보고 싶고 그립고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힘든 이야기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꼭 우리 이쁜 예비 신부였던 이지연님 기억하겠습니다. 그래도 다음은 아까 잠깐 늦게 인사를 나눠주셨었는데, 전주에 계시는 우리, 음, 문효근님, 아버님이신 문성철님 맞으시죠? 네. 우리 효근님 잠시 보니까 머리가 엄청 똑똑했었나 봐요. IT 개발자였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그 IT 개발자보다 제가 조금 더 뜻깊게 본 것은 그 학교 다닐 때 일진들을 혼내주는 영웅이었다고. 네, 그 얘기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 얘기를 그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남자애들은 학교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이제 반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 얘기는 제가 장례식 때 들은 얘기예요. 그 친구가 아버님 혹시 효균이가 학교에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 수가 없죠. 예, 그 별명이 영웅이에요. 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학급에서 반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일진이라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있는데 약한 애들한테 빵 셔틀을 시키는 걸 이렇게 계속 봤었나 봐요. 네, 어느 날 얘네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날 딱 그 효균이 눈앞에서 1,000원짜리를 그 약한 애한테 주면서 빵을 사오라고 하니까 그 1,000원 가지고 어떻게 빵을 사오겠습니까? 뭐 사오면 10,000원 이렇게 사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효균이가 그걸 딱 보고 있다가 그 1,000원짜리를 뺏어가지고 그 일진 애한테 얼굴에 딱 집어 던지면서 네 빵은 네가 사 먹어 하면서 딱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걔네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 앞에서 아우가 죽었다고 지들 말로 그러니까 바로 주먹에 날라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효균이는 그걸 노리고 있었으니까 같이 맞받아치고 뭐 싸움을 하고 거기서 이제 좀 큰 싸움이 있었나 봐요. 음, 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이제 선생님들이 오시고 야,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게 학폭 사건이니까 이제 교무실로 불려가서 이제 담임선생님한테 막 혼난 거죠. 어떻게 반장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너는 일단 교실로 돌아가 하는데 돌아갈 때 선생님이 보이지 않게 엉덩이를 투둑 쳐주더래요. 이제 교실에 들어왔더니 애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야, 그 얼마나 애들이 당했으면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아닌데 자기 그 얘기를 하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효균이가 없었으면 학교를 못 다녔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효균이가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서 지금은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그만한 지 눈물이 하도 많이 나와서 이 아이가 그래도 남자들 세계에서 또는 학교에서 이 어떤 정의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사람의 냄새가 나는 음. 살았구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좋은 사람들은 빨리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건가?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날 그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이 많이 모여라고 울더라고요. 막 보고 싶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은 친구들에게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영웅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도와줬던 그 친구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그 친구에게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그 시간을 버티게 해주고 힘이 되어 주었던 네, 우리 효궁 군이 아마 죽는 날까지도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런 그 기억 속에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버님께 작은 위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예진님. 예진님이라고 밑에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처음에 받지를 못해서 조예진님 맞으시죠? 아, 애진이는 신애진입니다. 아, 신예진. 이애진. 네. 조혜진은 대전에 아, 있고요. 네,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서 그러네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애진님. 네. 네. 님의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애진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야기 잠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애진이는 상은이처럼 사회 초년생이었고요. 그해 이제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맥킨지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출근하고 있었고요. 애진이는 늘 하고 싶은 게 많았고 새로운 일에 늘 도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했고요. 그래서 아빠랑 뭐 가족들하고 갈 때도 있고 아빠랑 특히 여행을 더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친칠라라는 동물을 닮아 신칠라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애진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 지금, 네, 생각나는 게 육아용 홈페이지에 애진이 6학년 때 일기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애진이 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겨우 13살, 인생을 시작하는 나이라는 것, 또 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 달리고 내일도 모레도 달릴 것입니다. 애진이가 썼던 6학년 때 일기입니다. 항상 꿈을 가지고 있었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꿈을 대신 이룰 수 있는, 이젠 엄마 아빠가 해야 되겠지만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육아협 홈페이지에 있는 애진이 일기를 읽어드렸는데 검색창에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애진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활동도 올라가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와 주셔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도 애진이 기억하시는, 애진이 엄마 이야기로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3살인데, 저희가 13살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아주 성숙하고 생각이 깊었던 우리 애진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힘든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오늘 나누어 주신 이야기는 꼭꼭 기억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눠 주셨던 분들 중에 우리 어, 세은님하고 그다음에 연주님하고가 대학교 때 같은 기숙사에 있는 룸메이트였군요. 네,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추모식에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궁금하신 내용, 그 다음에 또 저희 여기 시민대책회의에 임의원님 와 계신데, 네, 임의원님께도 궁금하신 내용, 이야기 나누시고 싶으신 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어, 본인의 예를 들어 이렇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짧게, 그 다음에 궁금하신 내용을 위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 이미연 님도 잠깐 인사말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서 공동상황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미현입니다. 어, 그, 1주기 때뿐만 아니라 4구제 때인가도 같이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아마 제가 녹사평 분향소에서 밤지킴이 하고서 새벽에 접속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매번 저희 이렇게, 때때마다 항상 전 세계에 계신 동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특히 뭐 이번에 이제 3주기 때 정부가 바뀐 만큼 확실히 이제 그뭐 진상규명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또 피해자의 분들이신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께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거는 조금씩은 이제 바뀌고 있다고 드는데요. 그런 게 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계속 감사드리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하신 내용 나누시고 싶으신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 희경님, 이것을 어느 분이 손을 드는지를 제가 볼 수가 없어서요. 전체를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팟라이트를, 네. 질문하시는 분들이 손을 들고 질문하실 때 어떤 분이 손을 드셨는지 제가 보이지가 않아요. 혹시 니콜님 이거 스팟라이트를 조금 전체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이야기가 안 들신, 네. 전체로, 네. 다른 분들 얼굴이 안 보여서 질문을 어떤 분이 하고 싶어 하시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제가 지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질문을 해 주실까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요. 손을 드시면 제가 음소거를 해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 중에 혹시 지금 말씀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채팅방에 하나 올라왔네요. 그랬나요? 잠시만요.
아, 네, 그랬네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셨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내용 중에 이번 감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궁금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까요? 네, 송혜진님. 네네. 지난 7월이었나요? 6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때 저희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 포함해서 다른 이제 사회적 참사 유가족분들을 함께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경청의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렵게 가진 자리이니만큼 사실 저희는 그동안 3년 동안 대통령님한테 이제 만나달라는 말씀을 여기저기 수많은 요청을 드렸었고 그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자리가 다른 누구보다도 참 뜻깊은 의미 있는 자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의 생각을 이미 잘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를 저희의 특별법상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강제 그 조사 권한 자체가 이제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제 여야 합의나 이런 과정에서 좀 다듬어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이제 검경 합동수사팀을 먼저 이제 구성을 해서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과정을 실시하고 이제 수사에 관련된 부분은 검경 합동수사팀에서 진행을 하게 해주고 이제 양측에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협조해가면서 과정을 진행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장 큰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무래도 참사 발생 3주기가 다 가까워 올 시점인데 공무원들의 징계 시효가 3년으로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사실상 징계를 행정적인 잘못이 있어도 처분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감사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아직 기한이 3, 4개월 그 당시엔 남은 상황이었으니까 감사를 좀 빨리 추진을 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엊그저께 정부 합동 감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제 그러면은 정부의 감사팀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조실 산하로 해서 합동 감사 TF팀을 구성이 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팀이 이제 한 3개월 동안의 감사를 거쳐서 엊그저께 결과를 발표한 거고요. 어제 추모식에서 김민성 총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발표해 주신 감사 결과 보고 참 저희가 그동안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지자체나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어디서도 접해보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감사 내용이 물론 저희의 바램보다는 좀 부족한 면이 많긴 하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감동적이더라고요. 울컥했고 이에 대해서 총리님한테 어쨌든 가족분들 많이 울컥하셨다라고 전해드리니 총리님 하시는 말씀이 많이 부족한 거 알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또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부분이 특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물론 처벌하면은 형사적인 처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성을 갖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당연히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꼭 형사적으로 가릴 수는 없는 행정적인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적절치 않음을 밝히는 과정은 감사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과정에서 또 형사적인 처벌의 문제가 밝혀지면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태원 참사는 참 특이한 게 감사를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날 무슨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를 밝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밝히는 데도 굉장히 핵심적인 과정이긴 한데 그래서 감사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았었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감사원에서도 참사 3주기가 된 이 시점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많이 부족한 그런 결과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임 의원님? 없으세요? 네, 사실 가족들이 다른 참사 유가족들도 준비를 하셨겠지만 저희 이제 이태원 유가족들은 사실 어떤 얘기를 가서 할 것인가 이거를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해서 막 그 주제들도 미리 좀 뽑고 그 주제를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를 그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다 원고를 써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고치고 해서 혹시 이분이 거기 이제 대통령 앞에서 발언하기 힘들면 이제 떨려서 못하겠다면 두 번째 발언할 사람, 그 주제는 누가 1번, 2번, 3번 이런 거 다 정해서 가서 이제 발표를 하자라고 할 정도로 준비를 진짜 성실하게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거기 이제 외국인 희생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도 진짜 많이들 그때 절절하게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꼭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도 받아들여서 이번에 3주기에 많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이미 앞에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사실 성에 차는지는 않아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발을 디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조금의 희망적인 생각을 한번 저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야 될 과제들을 예, 분명하게 설명을 하시고 요구하고 오신 것 같아서 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음,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이 뭐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 많이 담겨져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참사 3년째, 죄송합니다. 네, 참사 3년째인 지금 가족분들이 바라는 추모의 의미는 단순한 애도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가족분들이 12구 참사의 교훈이나 이런 것으로 한국 사회의 특정한 그 청년 세대들에게 이 12구 참사가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는지, 네, 어느 분이 혹시 대답을 해 주실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이게 사회재난, 사회적 참사라는 게 그동안 참 안타깝긴 하지만 꾸준히 있었는데요. 또 각각의 그 참사의 원인은 또 조금씩 다 차이가 있죠. 주로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그 안전에 관련된 거대한 그물 중에서 한 부분의 그 구멍을 저희가 잘 메꾸지 못해서 발생한 일들인데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책임 주체들이 정부와 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수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임무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인데, 안전 보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한 정말 최악의 처참한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시민 여러분들, 뭐 청년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국가가 자기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정권의 이익이나 이런 정치적인 현안에 더 관심을 갖거나 그 해야 할 일 자체의 관심사가 다른 데로 이제 돌아가서 정작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공기처럼 물처럼 국가라는 건 항상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청년 세대, 제가, 네, 예, 추가로 조금 네네. 더 말씀 더 드려볼게요. 네. 그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저는 이것이 청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청년의 삶과 인권, 생명이 보호받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청년들의 자각이 일어나 주기를 굉장히 많이 바랬거든요. 저희가 외롭고 힘들게 고된 투쟁을 이어나가다가 윤석열 탄핵 집회가 커지고 있었을 때 젊은 청년들이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의 외로운 투쟁에 대한 윤석열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지지와 응원, 그 응답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청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할로윈 축제라는 것, 그리고 젊은이들의 축제라는 것과 어떤 한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이 이 별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젊음과 축제,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죽음, 죽음이 도외시되지 않고 젊음 속에서 이태원 골목을 걸으면서 그 골목을 지나갈 때 잠시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멀리 있고 가려야 하고 감춰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어떤 죽음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 청년들의 어떤 마음의 변화에 조금이라도 우리 이태원 참사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요. 저희 그 3년 전에 겪었던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요. 청년 세대들에게 분명한 영향을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세월호 참사를 겪었던 그 세대들이 이번에 응원봉 그 촛불에 나왔던 네, 그 세대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태원 참사를 겪었던 그 세대들 역시 이번에 그 응원봉을 들고 나왔던 세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코 이 참사들이 지금은 진실도 밝혀지지 않고 책임자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그런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어떤 인식, 안전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그다음에 현재 정부를 바라보는 그런 인식들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참사의 희생자들의 희생이 절대 헛되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고 저희가 또 이렇게 모이고 기억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고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영향들을 분명히 미치고 있고, 현재 발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차후에 분명히 발현되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 하늘의 별이 된 우리 세월호 희생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도 마찬가지고 네, 정말 세게 우리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비춰주고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미칠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외국인 희생자들에 대한 질문들이 좀 몇 가지 나와서 하나로 뭉쳐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외국인 희생자들과 희생자 가족분들과 의 관계가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진실규명의 의 투쟁에 얼만큼 참여를 하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외국인 희생자 분들과 가족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네,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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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송혜진 위원장님 계속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분들 중에 그 전에 이제 저희랑 연락이 닿아서 그래도 좀 소식을 주고받던 가족들은 한 10분 내외 정도이긴 했는데 다 언어적 이제 제약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원활하진 않고 이제 저희를 뭐 이주민 그 지원단체라든지 여기서 활동하는 이제 언어가 조금 이제 그 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도움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긴 했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밖에는 그렇게 이렇게 자주 뭔가 소식을 주고받지는 못했었고요. 물론 가족분 중에 상은 이모님이나 상은 어머님 이렇게 이제 그 다른 좀 언어에 그렇게 큰 제약 없이 이제 소통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영어로 소통 가능한 분들이랑 계속 연락을 해 주셔가지고 계속 연락하셨던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대책회의도 사실 해외 유가족까지 이렇게 막 엄청 이제 열심히 챙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연락이 닿는 분들이 조금 계셨는데 요번에 정부 초청하면서 아마 그때 이제 시신 인도하고 장례식 치르는 과정에서 이제 정부가 다 연락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한테 연락처를 알려주진 않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름아름으로 희생자분의 지인이 뭐 그 부모님이랑 알아서 이렇게 해서 저희랑 연결된 분들이 있어서 이제 별들의 집에 해외 그러니까 외국인 희생자 사진이 걸려 있는 경우는 다 그렇게 중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친구분이나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걸게 된 거고, 그렇지만 이제 소통은 언어적으로는 좀 쉽진 않았고, 다 같이 모이는 자리도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요번에도 지금 12개 나라에서 오셨는데 통역사를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그 자기네 언어가 있지만 러시아어도 대부분 가능하시다고 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하고 막 이래서 그렇지 실제로는 최소 9개 국어는 준비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6개 국어로 이제 지금 통역사가 최소 6명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다 같이 모이고 이런 건 쉽지 않아서 뭐, 예, 뭐 프랑스 가족들이랑만 줌 미팅 한번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는 몇 번 하긴 했는데 사실 자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요번에 그래서 사실 교류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았고, 요번에 처음 뵙거나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뵙는 분들이 또 상당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오셔서 요번에 이제 인연이 닿아서 오늘 2시에 이제 별들의 집에 처음으로 또 오시거든요. 그 상당수 대부분 그 외국인 유가족들이.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제 온라인으로만 연락 받아서 사진 거르셨던 분도 있지만 아예 연락도 처음 하시는 거고 처음 오시는 거라서 이번에 사진을 새롭게 거시는 분이 7분 계세요. 그래서 오늘 2시에 별집에 처음 오셔서 각자 자신의 이제 자녀분들 사진을 직접 벽에 거는 것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이제 좀 계속 소통이 되면 좋겠는데 사실 언어가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 그래서 외국인 희생자 가족분들이랑 정부 책임이나 뭐 육아협 협회랑 함께 논의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어제 그 추모식 때 중국인 이제 대표로 발언하신 함영매 오빠 함일송님 같이 이제 한국에 거주하시거나 한국어가 이제 그래도 소통 가능하신 분들은 유가족 협의회 방에 같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조명아 씨 오빠라든지 오스트리아 김인홍 이제 어머님도 이제 막 적극적으로 소통하시진 않지만 아무튼 정보나 이런 걸 주고받고는 계시고 그 정도는 이제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분 중에서 그나마 조금 소통이 되는 경우고 나머지는 사실 일상적으로 정부와 관련된 거라든지 진상규명 관련된 거 논의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이게 뭐 어떤 단어로는 사실 표현이 잘 안 되는데요. 제가 별들의 집을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가보시면 이제 비어 있는 사진 그 액자가 있잖아요. 어,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그렇게 이제 어떤 추모 공간에 함께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함께 걸 건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한번 또 별들의 집에 가서 그 외국인 희생자들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또 추모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가족분들에게도 언어적인 소통에 문제가 있겠으나 그래도 함께 한다는 데에서는 조금 더 어떤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혹시 그 외국인 희생자분들과 가족분들과의 연대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보충해서 나눠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줌 미팅으로 프랑스 희생자 유가족 리마무 씨 이 가족 아버님과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고립감을 호소하셨어요. 어머님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나는 어떻게 리마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스스로 검색도 해본다. 한국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고 잘못된 정보를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줌 미팅 한 번 1회로 마치고 너무 안타깝고 늘 그분들을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바뀌고 외교부의 적극적인 연락으로 모든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이런 연결과 만남이 외교부나 정부의 도움 없이는 우리 스스로 뭐 통역을 다 붙이고 초대하고 이렇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속적인 만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외교부가 또 도와달라고 우리가 계속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지금 언어적인 소통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도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잘 논의하셔서 그러한 것들이 해결해 나가서 연대 힘이 좀 더 커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음, 지금 진실을 밝히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지난 그 윤석열 정부에서 엄청 많은 힘든 시간들을 지내오셨는데요. 지난 3년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힘들었던 얘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기억하고 싶지는 않겠으나,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는지, 네. 송혜진님. 네, 여러 순간들이 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런 반응 자체가 없었거든요. 거의 무대응이었어요. 있어도 없는 척. 그러한 반응들이 굉장히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어떤 시점이라고 한다면, 특별법이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통과가 그때 안 됐던 일이 있었는데, 사실상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어쨌든 통과가 되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니까, 그 이후에 또 무엇을 해야지 그때 그 순간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 특별법이 이제 통과되기까지는 어떤 그런 지방 선거가 아마 그때 있었을 거예요. 선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치적인 어떤 거된 협의가 좀 잘 되었었던 거가 있긴 했었지만 그 당시에 거부권 행사를 받아들였을 때 그때 이제 상황들이 앞으로 그 전에는 특별법 제정만을 갖고 이제 계속 하루하루를 지탱해서 앞으로 그것만 보고 갔었던 날들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뭘 하지? 아무리 제정을 해서 통과를 시킨들 대통령이 저렇게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대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때 그 순간이 아마도 제일 힘들었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도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진짜 하늘이,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던 일이어서. 네. 그래서,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족분들에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 아버님 이야기 나눠주시려고 네. 해지하신 거죠? 네, 네. 아침이라서 자꾸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어, 저희가 처음에 그 이태원 참사를 겪고 나서, 어,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국가의 부재나 그 행정적인 그 오류로 인해서, 부재로 인해서 그 일어났던 참사라는 게 이제 밝혀졌잖아요. 밝혀, 저희가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밝혀달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는데, 그 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 참사를 그냥, 어, 없던 일을 취급하려고 자꾸 그 정치적으로 2차 가해를 했던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 추종 세력들이 그거를 다시 언론에 양산하고 또 그 유튜버들이 저희를 공격하는 그런 행태들이 너무 그게 진짜 인간 같지 않고 좀 잔인하게 느껴졌었고요. 거기에 항변해서 저희가 또 더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그곳에 간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말들, 그런 부분들이 저희에게는 가장 이제 뼈저리게 그 아픔으로 와 닿았었고, 세상에 대한 원망도 생겼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또 옆에서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어, 용기도 많이 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셔서 지금까지 이제 싸워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안 그래, 그런 게 없었다면 혹시 저희도 숨어서 이제 그 원망만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해외 동포 여러분까지도 함께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연대해 주시는 모습들이 저희를 또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왜 숨어요?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네, 잘못한 정부는 따로 있는데, 당당하게 예, 요구할 것들을 요구하고, 밝혀내야 될 것들을 밝혀내셔야 됩니다. 예, 그 뒤에 제가, 이 이야기를 십몇 년째 할 거라고 정말 상상을 못 했어요. 세월호 때부터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저희가 뒤에 있습니다. 네.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씩씩하게 나가셔도 되고요. 하시고자 하시는 일, 밝히고자 하시는 것들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앞에서 힘이 붙이시면 뒤를 돌아보시면 저희들이 있고요. 해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한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부탁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그런 과제를 주시면 너무 감사히 받고 그 과제를 함께 해나간다라는 그 연대의 마음에 저희는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를 뒤돌아보시면 언제든지 있는 저희를 믿고 앞으로 당당하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게 될 줄 정말 몰랐는데 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찹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앞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사를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 참사의 그 어떤 기억이 어떻게 이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라는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지금 우리 이 이태원 참사는 어, 남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혹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시는지, 그 다음에 그 기억의 방식이 저희가 뭐 이렇게 추모식을 하고 이런 것들도 있겠으나 어떤 기억의 방식은 어떤 기억의 방식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자면 별들의 집 지금 저희가 시청 앞에 있다가 별들의 집으로 옮겼잖아요. 별들의 집 상황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별들의 집이 어느 정도 거기에 저희가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뭐 이전의 문제들이 있는 건지 그것까지 합쳐서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네. 네, 우선 제가 아까 간단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저희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참사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의 역할,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다시 재각성을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별들의 집은 지금 경복궁역 앞에 있는데 저희가 이게 완성된 추모 시설이 아니라 임시 추모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제 그 임대인과 서로 1년 단위로, 물론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하는 주체는 아니고 그 지자체인 서울시에서 행안부와 같이 이제 그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내년까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재계약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고요. 이제 추모위원회도 만들어져서 두 번의 회의가 진행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뭐 아마도 어떤 완결된 완성된 추모 공간이 생기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있는 경복궁에 있는 공간이 물론 비록 옮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시민들과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최대한 있고 싶어서 그러한 공간을 이제 마련해달라고 앞으로도 계속 쭉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민분들한테 기억의 방법,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게 되는데, 사실 저도 그동안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이 삶터라서 어떤, 네,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지만, 기억이 어렵거나 슬프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거나 아픈 기억을 다시 되살려내는 거는 저희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분들, 또 우리 사회의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한테 쉽지 않은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조금 힘들지만 이 힘듦을 조금 다른 의미로,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기억을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제가 생각한, 3년을 보낸 제가 생각한 방법은 다른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그나마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가족들도 마찬가지지만 나 혼자만 아프고 나 혼자만 슬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고립감이나 막막감, 막막함, 이런 거는 정말 표현할 수 없게끔 가장 힘든 일이긴 한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안타까운 마음, 추모와 연대, 이런 마음들을 또 다른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거리가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고, 또 그 이야기 안에서 그래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고, 서울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은 우리 별들의 집 한번 와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추모식을 마무리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야기나 요거 조금 나누고 싶어요 하는 우리 그 어머님, 아버님 계시면,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그 추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뭐 생명안전이라는 말들을 자주 하잖아요. 저희 이태원 참사는 사회에 큰 교훈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의미로 또 남아야 되고요. 또 공직자를 꿈꾸는, 또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어떤 철학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훈이 남는 그런 참사로 뭐 저희 나중에 이제 건립될 기업관에 그런 이제 뭐 견학을 온다든가, 뭐 공무 중에 교육을 온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사회에 좀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장소로 남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도 좀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우리 어머님, 아버님 중에
마무리 이야기, 나 요거 꼭 한마디 같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네. 어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참여 공간. 저는 이번에 그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별들의 집을 갔는데, 추모 행사로 하림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면서 같이 그 추모를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추모 공간으로 아니면은 꼭 추모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이번에 가서 했었었는데, 네, 그렇게 모든 것들이 조금 치유되는 그런 것들 과정 중에 아마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시간 30분 넘게 저희 어머님, 유가족분들과 함께 추모식을 함께 했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충분히 더 많을 거고, 질문도 지금 엄청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을 저희가 함께 지켜보면서 그 궁금한 점들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기억의 방식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별들의 집 방문도 있겠으나, 홈페이지, 아까 우리 유가족분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가시면 이제 희생자, 우리 청년들도 만날 수 있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도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주자주 한번 12구 참사와 만나시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희 임의원님께서 채팅방에 홈페이지 주소를 올려주셨으니까요. 네, 여기에 자주자주 방문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안전한 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 권리를 뺏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안전한 사회를 뺏기고 산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뺏어간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다시 돌려놔야 하는데 그 또한 돌려놓는 것도 뺏긴 사람들의 일이 되어버린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힘든 그런 시간들을 살아왔고 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이 12구 참사의 희생자들의 희생이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 더 큰 영향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셨던 너무 힘든 이야기들을 나눠 주셨을 것 같은데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을 한 번씩 한번 해보면서 이 시간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재현님, 네, 고등학생이었어요. 자기 외모에 무지하게 신경을 많이 썼던, 네, 철없는 우리 고등학생이었던 이재현님. 그리고 웃음소리가 너무너무 경쾌했던 우리 똑똑한 회계사 이상은님. 어,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따뜻한 빵을 늘 사가지고 갔던 마음 따뜻한 진세윤님. 어, 아르바이트도 너무 잘했고, 공부도 너무 잘했고, 스스로 무언가를 잘 해결해 나갔던 우리 다이어리를 빼곡히 적어 나갔던 유연주님. 너무 이쁜 예비 신부였는데, 네. 어머니에게 이쁜 사진만 가득 남겨놓고 간 이지연님. 친구들에게 영원한 영웅으로, 아우, 어떡하지? 영원한 영웅으로 기억될 우리 문효균님. 여행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남은 시간 가족들과 너무 좋은 시간을 여행으로 보낼 수 있었던 신애진님. 오늘 저희가 모두 159명을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오늘 우리가 만났던 이 분들은 꼭 기억하겠노라고
약속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과제가 저도 사실은 어렴풋이로만 대하고 있었는데 전주 분향소에 갔는데 그거를 이렇게 앞에다가 적어 놓으신 를 봤어요, 내용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저희가 상기하면서 12구 참사 3주기 추모식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상규명 9대 과제, 희생자들의 유가족 인계 행적, 참사 전후 위험 신고 대응 적절성, 참사 당일 기관별 대응 적절성, 2022년 헬로윈데이 인파 대책 문제점, 참사 당일 경찰 운용 문제점, 피해자 지원 체계 및 내용에 관한 문제점, 대통령실 이전 참사 대응 기관에 끼친 영향, 참사 당일 구급체제 문제점, 피해자 모욕, 명예훼손, 2차 가해에 관한 문제점. 이 네, 9가지의 과제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남겨진 유가족분들이 더 이상의 투쟁 없이 우리 보낸 희생자들만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니까요. 그 기억만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는 1년에 한 번 말고요.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대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숙제를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유가족분들,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밖에 배정할 수 없는 게 유럽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전 세계의 시간을 배정하다 보니 한국에서는 조금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계시니 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연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어,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오늘 추모식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인증샷 남겨야죠? 네, 희경님. 네, 두 번 찍겠습니다. 비디오 켜실 분들은 지금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비디오 안 켜신 분들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켜주세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에 가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문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한 10분 정도 이야기 나눠도 되나요? 네. 네, 그러면 저희 그 줌 닫지 않고 열어놓겠습니다. 편안하게 음소거 해제해 드릴게요. 인사 나누실 분들 있으시면 인사 나누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 네. 네. 아까 위에 질문 중에 하나 제가 답을 못했는데, 모든 희생자 가족들이 모두 파악되고 연락되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아직 한 20가족 정도는 그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희생자분들은 이제 제외하고, 국내에 계신 분들 중에도 한 20가족 정도는 연락이 안 닿는데요. 연락이 안 닿는 게, 어,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럽다거나, 뭐, 이러신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뭐, 아예 이제 참사 이후에 이런 소식 자체를 이제 더 이상 안 듣는다,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작년이에요. 이제 조금 됐는데, 뒤늦게서 이제 참사 나고 1년도 더 돼서 오신 이제 경우에는 부모님은 아예 그 참사 이후에 TV를 안 보신다고 그래서 이런 소식을 모르시고
그 누나가 이제 미국에 사는 누나가 그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그 소식을 알아서 오시게 돼가지고 육아협 들어오신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도 종종 있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이런 육아협 자체가 있는 줄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정부 뭔가 공무원이거나 이래서 이런 활동에 대해서 약간 내내 부담스러워했던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숨은 가족 정도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연락처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는 없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본인 동의 없이 주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사실 육아협에 모여 계신 분들도 뭐 누가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다 한 게 아니라 다 아름아름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모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저희 활동할수록 이제 좀 연결이 되면 좋겠다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한 20가족 정도는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네.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주셔도 되고요. 유가족분들도 어머님, 아버님들도 그냥 네. 궁금한 거 혹시 저희한테 있으면 없으시겠지만 네,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10분 정도, 지금부터 한 6분? 네, 정도 있다가 50분에 줌 마감하겠습니다. 없으세요? 개인적인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학 때 미국에 와서 결혼해서 아이를 미국에서 다 낳아서 항상 아이들한테 얼마나 한국이 자랑스러운 조국인지를 모국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아이들이 커서 한국을 이렇게 보내려고 항상 생각을 했었고, 이제 물론 지금은 다 다녀왔지만, 그랬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무서워서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처가 어느 정도 잊혀질 때쯤에 저희가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이젠 또 이태원 참사가 터지니까 정말 그때 우리 아이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이제는 자기네들끼리 여행을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겁이 나는 거예요. 또 가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제가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나라,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같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더 많이 공감하고 있다는 거를 그냥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부 진상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이제 정부 책임을 더 밝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내란 이전에 뭔가 진행되다가 뭐 그친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느 막 얘기하면 정말 윤석열이 책임자다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유가족 분들은 또는 한국 사회는 어디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약간 궁금합니다. 이미연님 말씀. 어머님 소리 꺼져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책임은, 최종 책임은 대통령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때 당시에 어떤 컨트롤되지 않는 모든 상황 자체는 그 대통령 자체가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평소에 없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고위 공직자나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결과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바뀌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공직자의 본분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렇듯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모든 안전과 관련된 사고는 대통령이다. 그렇지만 그 날의 일은 분명히 대통령이 평소에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공무원들의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소거 하시고 막 이야기 나눠주셔도 돼요. 저는 일본 나고야에 사는 김영화라고 하고요.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봄에 일본 학생들이랑 이태원에 갔다 음, 왔고, 어, 그러니까 참사가 일어나고 처음 갔을 때, 혼자 갔을 때 하고, 두 번째 다음에 갔을 때 하고, 학생들하고 갔을 때 하고 되게 음, 그 마음이 좀 달랐는데, 아, 일단 책임감을 되게 많이 느끼고, 저희들이, 어른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것 같고요. 물론 그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윤석열과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회 전체가 우리가 그런 괴물 같은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투표를 하지 않았어도 간접적으로라도 그 만들었다는 어떤 책임감 때문에 되게 괴롭고 그거는 세월호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오늘 그 되게 그 가족분들이 많이 참가를 해주셨는데 그 여러분들의 뭐라 멘탈 케어를 전문가한테 받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어 그 물론 이렇게 같이 연대해서 서로 치유하는 그런 그 말씀을 나누거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전문가의 그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시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그걸 그 정부 차원에서 그런 멘탈 케어를 받을 때 어, 어떤 뭐지 그 집, 도움이 있는지 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마이크 켜고 해주실래요? 이제 네, 됐어요. 됐나요, 이제? 네네. 네. 아, 네네. 멘탈 케어, 보통 저희 심리 지원이라고 저희는 흔히 많이 하는데, 어, 결론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으로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 적어도 어떤 치료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케이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보질 못했습니다. 상은 어머님,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심리 상담을 꽤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마 거의 유일한 케이스인 것 같고, 어느 정도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에서는 공감이 된 것 같지만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게 이행되어야 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력은 거의 초기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아직 초반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 이전 정부와 지금 정부의 차이점은 없다고 봐도 지금까지는 무방할 것 같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도 지난 세월호 어머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그래도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무언가 새로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막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뭐 특조위 조사 결과나 이런 과정들 뭐 그런 것들이 유가족들한테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서 그나마 한층 기대가 있었는데 보여진 결과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한이 굉장히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세월호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세월호 진상규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건 충분히 있잖아요. 근데 저희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새 정부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변화이기는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제 어떤 참사 이후의 해결 과정이나 피해자들의 일상의 회복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보여지는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기인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저희 유가족들도 그렇고, 또 시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감시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잘하겠거니,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 보이니까 잘할 거야. 왜 이렇게 보여지면은, 이게 이전에 세월호 때 그 과거의 사례가 다시 또 재반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또 이태원 참사도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게 돼가지고 결론이 나게 되면, 그때 이후에는 정말 더 큰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사실 유가족들한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민들의 관심이 견제, 그런 감시의 눈빛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충분히 있으시고, 또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압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해외 쪽에 계신 분들과 함께 논의를 하셔서, 예, 같이 압박을 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감시를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였기 때문에 힘들었으나, 이제는 조금 한번 바늘구멍이라도 열려 있으니 그 바늘구멍 속으로라도 무언가를 한번 집어넣어 보려는 노력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 이제 저기 줌을 문 닫으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네, 잠깐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긴 시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미라님, 네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네네네. 두 마디 하셔도 돼요. 아닙니다. 죄송한데, 혹시, 가족분 중에서 일본 나고야에 볼거리가 없는 곳이지만 오시면 꼭 연락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아님 저기 어떻게 뭐 저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책?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 이미연님께 보내주실까요? 아니면 네네네네. 저한테 어, 알려주세요. 네네 알, 송혜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보내드려도 좋고 네 네, 보내드리 알겠습니다. 덧붙여 뭐 LA 오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그다음에 여기 샌프란도 있고 예, 다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쨌든 한 마음으로 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네, 중요하니까요. 네 나고야 저도 가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이야기 또 나눠주실 분 없으시면 저희 오늘 이것으로